또 하나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게 그러면 미국의 연준이 예. 미국의 4분기 GDP나 이런 게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소비가 둔화된다면 예.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시장은 좀 많이 역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그 페드워치 데이터를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3월까지도 왔었다가 예. 최근에 고용지표 좀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5월로 또 갔다가 예. 이 현상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당장 또 며칠 후에 그 FOMC 올해 마지막 열리지 않습니까? 아, 12월 13일. 예. 그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니까요. 14일이죠. 14일 14일. 새벽에.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데 저희는 일단 영상을 화요일 날 예. 예. 내일 바로 올릴 거거든요. 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뭐 거기 발표문 보면은 여전히 고용은 건실하다. 물가는 높은 수준에 있다. 예. 그래도 금리는 유지하지만은 뭐 긴축 운영하겠다. 뭐 연준 목표가 물가 안정이니까 아직도 소비자 물가가 뭐 목표 2%보다 훨씬 더 높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점도표 이런 걸 다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6, 9, 12월에는 예. 경제 전망 이제 수정해서 내놓고 예. 점도표도 새롭게 내놓으니까요. 예. 근데 경제 전망에서 내년에 경제 성장 1.5% 했는데요. 올해는 2.1% 예상했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좀 3분기 성장률이 워낙 좋으니까 네. 아마 올해치는 올렸을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내년치는 저는 올리기는 힘들다. 2023년 경제 자체는 전망을 올리고 예. 거의 끝나가고 있으면 예. 올리고 24년도는 더 내릴 수 있다. 내릴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그 점도표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점도표 보면은 내년에서 정말 의견들이 각기 달랐어요. 그래서 점도표가 되게 길어졌죠. 길어졌죠. 예, 뭐 소세지처럼 이렇게 줄줄이 예. 소세지처럼. 예. 근데 이번에 점도표는 이제 좁혀질 텐데요. 아, 평균은 지난보다 좀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점도표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예, 예. 더 막 매파적으로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예, 그렇죠. 지난번은 6월보다 더 올라가 버렸었죠. 네네네. 예. 근데 이번에는 평균은 더 밑으로 점도표가 밑에 평균이 밑에 있을 거라고 지난번 9월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점도표가 조금 더 이제 모이고 예, 모이고 내려갈 거다. 내려갈 거.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뭐 미국의 적정금리 한번 추정해 보는데 적정금리 추정하는 방식이 흔히들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어요. 예.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위에 있으면 올려야 되고 밑에 있으면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물가 목표가 이상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리고 과거 실질금리를 언제부터 추정하냐 이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미국 실질금리는 90년 거 이후 사용했는데요. 네. 예, 제가 그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올 4분기 한 4.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지금 5.5% 지금도 높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물론 이 수준은 맞지 않은데요. 네. 대체로 제가 과거 추정해 보면은 거의 방향은 같아요. 계속 이제 금리를 내리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기준금리가 예. 그러니까 적정금리는 더 내려가야 하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과 잠재 성장률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현재 흐름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4점 몇 %요? 4.6% 정도 지금 2분기 적정금리 제가 추정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5.5니까 예, 예. 한참 멀다. 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1분기 후반, 아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늦어도 2분기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다. 아까 컨센서스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저는 빠르면 뭐 1분기 후반 3월쯤이고요. 늦어도 2분기부터는 뭐 이런 지표 보니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금리가 내려오고 있더라도 뭐 연준이 바로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물가나 여러 예. 가지 상황을 또 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인 즉슨 1분기 후반이나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하다. 예, 예. 그때면은 뭔가 연준이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도 좀 잡혀야 되잖아요. 예. 잡힐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제가 물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보니까요. 네. 우선 그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가고요. 네. 수요 측면에서 많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고요.
어허. 예, 그다음에 저는 미국 통화정책 보니까 정말 그 샤워실이 바보예요. 늘 연준이 과거에 그래왔지 않나요? 예. 너무 뜨거운가? 너무 차가운가? 예. 너무 뜨거운가? 근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는 소위가 적정 통화 증가를 계산할 때가 피셔의 화폐 수량 망설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네.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장기적으로 적정 통화 증가를 구해 보니까 미국 연준이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는 공급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따뜻한 불 붓고 어떤 때는 차가운 물 붓는데요. 예,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니까 적정 통화보다도 한 25%포인트나 더 공급해 버렸어요. 아하. 정작 유동성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경기도 회복됐지만은 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올해 들어서는요, 극기의 찬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 적정 통화 증가를 보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덜 공급해 버린 겁니다. 아. 정말 빠르게 긴축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걸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초과 유동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물가의 한 7분기 정도 선행을 해요. 근데 그게 작년부터 계속 증가율이 초과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미국 물가 상승률 내년에는 많이 낮아질 것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예, 있다. 예. 실질적으로 유동성은 그렇게 이제 축소.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 좀 과하게 찬물을 붓고 예, 있는 예, 상황. 예. 그러면은 시간을 두고 고용 지표도 역시 이제 좀 내려올 거라고 보시는 예. 거고요. 아까 뭐 다른 데는 괜찮은데 뭐 소매 관련 네. 고용 거 줄어들겠다. 이게 소비 둔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미국 고용을 보면서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을 크게 떨어지니까 그 두 달 사이에 미국 비농업분에서 고용이 2,194만 개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 10년 동안 거의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아. 미국이란 나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소비가 줄어들면은 미국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죠. 네. 그러면 기업 CEO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구나.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오지 마세요. 바로. 예, 예.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고용도 급감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약간 이제 샤워실의 바보가 너무 예. 이제 과도하게 찬물을 부어버린 예, 그 예. 영향이 이제 미국 경제에 싹 올 것이다. 예, 예. 혹시 그러면 내년 1분기 후반이나 예. 2분기 예. 초에 금리를 내린다면 그때쯤이라면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해서 보험성이나 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 미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상황에 가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서 내리는 예. 상황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이제 12월, 1, 2월 가면은 통계들이 계속 실물 경제 통계들이 안 좋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통계 보고 아마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런데 뭐 금리 내리면은 주가 오른다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내년 한 해 주가를 예측해 보니까 내년 3월에서 2분기가 제일 어렵게 나와요. 3월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요. 예, 예. 네. 그때 왜 그러냐면은 뭐 금리는 내리고 미 국채 수익률 지금 5%에서 지금 4.2%로 10년짜리가 떨어졌지만 빠르게 내려왔죠. 뭐 내년 상반기 뭐 3, 4월엔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그게 경기가 나빠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단순한 식이 그냥 금리하고 기업 수익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수익률이 더 낮아져 버리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계속 경제 지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하면은 내년 2분기는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요. 아마 3, 4월 무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5월은 조금 시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1, 또 모시면 2월까지는 되죠. 뭐 또 모시면 됩니다. 1, 2월까지는 아까 주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때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가나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대세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아.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게 대세 상승장은 아직은 아니고 예, 예. 뭔가 이제 뒤뚱뒤뚱 하는데 예. 금리를 내리려면 뭔가 경제 지표가 확실히 안 좋아지는 게 나타나야 예. 하는 거고 경제 지표가 실제로 안 좋게 나타나면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내년 3, 4월 뭐 이 무렵이 아닌가
예, 생각됩니다. 그게 미국 연준이 뭔가 보험성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주면 약간 증시도 좀 막 이렇게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되는데요. 예. 사실 선제적이가 막상. 굉장히 힘들죠. 현재 경제 지표 보고 금통위원이나 미국 그 FOMC 위원들이 현재 경제 지표를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그 통화 정책 방향 결정할 때요. 2008년 8월에 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었어요. 아, 2008년 8월이요? 예.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기 한 달 전에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바로 아,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이었나요? 그때 그 물가 오른다고 경기 좋다고 아. 8월에 금리를 올렸는데 바로 며칠 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기 힘들고 선제적인 통화 정책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랬다가 또 이제 물가 못 잡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늘상 연준의 통화 정책을 샤워실의 바보라고 놀리긴 합니다만 예. 실제로 또 이렇게 뜨겁게 차갑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후행적인 그렇죠. 예. 그 조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뭐 2020년, 2021년 물가 안 올라 별거야. 별거 없어. 그랬는데 이제 물가가 작년에 9%까지 오르니까 작년에 그 금리 이거 2월에 0.25% 거기서 올 7월에 5.50%까지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0.75씩 막 한 번에 예, 예.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던 건데 그게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더라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역시나 증시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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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시점으로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연초에 또 교수님 또 모셔야겠네.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에게는 뭔가 조금 기회로 삼아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로드맵은 뭐 1, 2월까지는 이제 괜찮게 가는 거고 예, 그러면은 3, 4월에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3월, 5월, 6월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예, 예.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한 5월이 됐든 예, 6월이 됐든 예, 예. 그 당시에는 좀 금리 인할 예, 확률을 좀 5월, 높게 보시는 6월에는 거고. 금리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5, 6월에 예,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은 예. 3월에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선제적 대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쉽지 않은 거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분기에는 금리 내릴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면 3월. 예, 만약에 3월에 안 올리면 5, 6월에는 예, 내린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올린다고 했나요? 내린다고 했나요? 내린다. 예, 내린다고 했죠. 3월에 못 내리면 5, 6월에는 분명히 내린다. 예, 예. 굉장히 이제 가능성 높게 본다. 물론 이제 우리는 확률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요.